4.3 보궐선거 개표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야 어느 쪽이 승자의 미소를 지을지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이번 선거 두 분의 패널과 함께 민심의 향방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개표 상황을 보니까요. 선관위 홈페이지 네. 보니까요. 먼저 창원 성산이 24% 정도 개표가 됐고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11,000표 정도, 그리고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9,700표 정도, 24% 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고성을 보면 한 12% 정도 개표가 진행이 된 상황이고 네.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5,800여 표, 또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300여 표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초반 분위기를 보면 일단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를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 분씩. 예. 일단 뭐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2대0의 스코어를 지금 상당히 기록 중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초반에요. 예. 그러니까 초반은 그렇습니다만 과연 최종적으로 2대0 완성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아마 최고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네. 지금 애초 예상되기를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좀, 그러니까 그 개표 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 예. 네. 그리고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표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아마 자유한국당의 승리로 아마 기결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이 되는 셈인데요. 예. 일단 뭐 지금 이제 나타나는 추이로 봤을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완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의 그 민심의 향배 자체가 네. 이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했던 그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어느 정도 먹힌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조금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창원 성산의 결과를 최종까지 지켜봐야만 이러한 부분들 민심이 그러니까 항방을 제대로 우리가 짚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종까지는 봐야 되지만 지금 차 교수님 생각에는 자유한국당의 완승일 수 있을 것이다. 완성 가능성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네. 봅니다만 예. 일단 창원 성산 부분이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해서 단정짓기는 조금 이르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저는 박빙의 승부가 뭐 10시 반, 11시까지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거라고 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차가 지금 상당히 저는 격차가 나 있다고 봅니다. 예. 통영 고성뿐만 아니고 창원 성산에서도 지금 한국당 후보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커진 그런 선거 초반의 분위기인데 예. 대략적으로 사전투표가 지금 이미 다 개표가 됐고 사전투표는 사실은 정말 의식이 있고 소신투표를 하는 분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유권자 특히 이런 분들이 선거 당일에 오늘 투표를 했다면 사전투표는 상당히 젊고 회사원이라든가 30, 40대가 많이 가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권이 상당히 지금 앞서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들고 선거라는 것은 인물, 이슈, 구도입니다. 여기에서 이번 선거는 이슈와 구도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은 인물과 이슈보다는 선거 구도가 지금 이 선거를 지배하는 그런 특이한 형태인데 네. 재보궐선거는 역대 선거를 보면 여당의 부담 아니었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번 재보궐선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그런 지금 개표율을 지금 보고 있고 예. 네. 여권이 상당히 불리한 그런 이제 선거 어떤 구도가 지금 형성이 돼서 이번 선거가 치러졌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리하면 왜 불리했을까요? 그 경제난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심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 지역에 이제 원전과 관련된 것도 상당히 어렵고 예.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이번에 2명이 낙마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 지금 한국당과 팽팽하게 접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또 집권 3년 차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 이런 아주 미니 보궐선거지만 전국적인 선거 형태가 됐다. 특히 PK 지금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정권을 정해주는 네. 어떤 정권의 향배에 아주 리트머스적인 그런 아주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민주당이 두 곳 다 완패를 했다면 네.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국정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경랑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개표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완전히 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예측을 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야권의 조금 압승이 예상된다라는 발언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뭐 사전 투표율도 그랬고 최종 투표율이 51.2%가 나왔습니다. 이 투표율은 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2000년 이후에 실시된 그 재보궐선거에서 50%를 넘은 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사전투표가 도입되고 나서 지금 51.2%, 그게 2017년도에는 53.2%에서 지금 이번 투표율이 2% 정도가 낮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그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고 나서 50%가 넘은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지만 드문 케이스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일단 투표율은 저는 뭐 높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지금 투표율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가면 어떤 지지층들이 과연 투표장을 많이 찾았느냐가 아마 결정을 할 것인데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그 개표 현황을 본다고 한다면 개표 현황에 따라서 지금 득표를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좀 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좀 더 투표장을 더 많이 찾은 것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보수 계멸이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상당히 보수층들이 상당히 투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그래서 그 때문에 샤이 보수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아마 PK 민심 자체가 지금 다시 보수 쪽으로 턴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 소위 말하는 예. 샤이 보수들이 재결집하는 모양새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일단 그 투표 결과로 판단하면 네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이 과거 선거에서 상당한 박빙의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예.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결과를 토대로 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약간은 지금 조금 이렇게 빠르게 예측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높은 투표율 자체는 일단 야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면 통영고성은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굉장히 진했던 지역이고 창원 성산은 일단 진보 세력도 어느 정도 힘을 많이 발휘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번 그럼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 결과로는 PK 민심은 약간 야권 쪽으로 약간 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만약에 2대0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완성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한다면 지난 지방선거 때 사실 그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시는 경남도 상당 부분 그때 당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통영 고성 같은 경우도 이 보수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등을 돌려서 민주당 후보가 지금 단체장을 차지하는 그러한 아루 이변을 나왔던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의 그 개표 결과대로 최종 결과가 기착될 경우에는 네. 결국은 그 당시 등을 돌렸던 그 보수층들이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바라다보는 예.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는 그 뜻이 아마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네. 바로 이 때문에 지금 그 한교안 대표가 사실은 차원의 방을 얻고 그리고 그러게요. 또 통영고성 같은 경우는 자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점식 후보를 사실상 상당한 이 호언을 통해서 일단 그 공천을 함으로써 예. 상당히 한교안 선거로 몰아간 측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나타나는 결과로 봤을 때는 한교안 대표의 정치적 도박이 어느 정도 승부수가 먹힌 결과가 라고 볼 수는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 아직까지 창원 성산은 아직까지는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한 11시 좀 넘으면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1시까지는 안 가겠어요. 지금 상당히 개표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걸 네. 보면 10시 반 정도면 계략적인 네. 그런 승부가 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그때 드는데 더 정확한 이 말씀을 해주실 과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이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근데 지금 지금 개표의 어떤 상황 진척을 보면 제1야당인 한국당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까지는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은 경제적인 위기가 집권 여당을 심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도 있고 특히 PK 지역 중에 특히 통영고성은 이군현 전 의원이 내리 사선을 한 지역이고 삼선이죠. 예. 그리고 지난 선거 때는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야권 후보가 아예 후보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통영 고성은 한국당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을 했고 다만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진보 정치의 1번지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민주당 후보가 어차피 양보를 했던 경선했던 후보 단일화를 해서 진보 후보 단일화가 성공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만약에 한국당 후보한테 패배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정의당 그리고 집권 여당 전체가 상당히 큰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후폭풍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큰 집권 예. 여당한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네. 자, 보궐선거가 이제 단 두 곳에서만 네. 치러지는데 네. 여기에 의미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네. 들어봐도 이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또 집권 여당에 대한 충격 아니면 뭐 다시 부활 이런 느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국외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아마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의미와 무게를 두는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거리를 두었던 것이 민주당의 그동안 이제까지 나타난 선거 그 운동의 뭐 한 또 선거 전략의 예. 하나의 양태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아예 출마하지도 못하지 네. 않습니까? 네. 뭐 지금 소위 말해서 진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가 지금 나가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통영 고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가 3번 찾아가긴 했습니다만은 전 당이 이렇게 그 지금 소위 말해서 올인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과거 네. 이 재보궐선거에 보면 재보궐선거는 소위 말하는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과거 어느 그 집권 여당이든 간에 이 보궐선거의 정치적 의미는 스스로 많이 좀 깎아내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다가 이번에는 지금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아예 민주당 후보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원래 그리고 또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역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거의 외형적으로 드러난 바로는 사실 이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아마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아마 깎아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상당히 민주당과 집권 세력에 주는 의미는 적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나 뭐 그것이 지금 이제 전국에 뭐 엄청난 태풍으로 뭐 올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민주당과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게 주는 정치적 경고의 의미는 상당히 그 이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창원 성산이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경제 심판론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오늘 국회 앞에 민주노총 지도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게 소위 예. 말하는 탄력 근로제에 대한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환경노동위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그 부분을 좀 나름대로 그 지금 법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창원 성산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주로 이 민주노총 계열의 그러니까 지금 사업장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소위 말해서 이 지금 혁신 성장을 위해서 예. 노동계의 요구하고 약간 동떨어지게 이 지금 원래 노동 정책에 대한 강화했던 부분을 그립을 조금 완화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 이러한 부분들도 창원 성산에 만약에 지게 될 경우에는 하나의 패인이지 않을까. 소위 말해서 이 지금 개혁 정책에 대한 후퇴가 오히려 지지층들의 등을 돌리게 만든 그런 결과로 만약에 해석될 경우에는 예. 오히려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해왔던 정책을 과연 대물린다는 것이 능사만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네. 이 선거의 의미를 상당한 복잡성을 갖고 있다는 네. 겁니다. 아, 예.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네. 해석하기보다는. 네네. 후보는 없지만 네. 민주당 집권당이고 국정에 책임을 지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 운영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예. 상당히 앞으로의 이 갈 길이 상당히 딜레마적인 환경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민심은 천심이고 표심을 받아들이면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에서 보듯이 지금 민노총이라든가 상당히 이탈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지금 대통령을 세운 그런 핵심 지지층이 사실은 노동자, 농민 뭐 이런 세력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촛불 민심도 있지만 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분들을 집권 초기에 지지를 받았던 이런 세력들과 같이 가자니 지금 보수 정당이 한국당이라든가 보수 정당의 어떤 컬러와 맞지 않고
그러나 어떤 협치를 하자면 또 같이 일정 부분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우리 연정하자. 예. 이런 방식이 지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지지층이 다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과연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과연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예. 향후 어떤 진보 정치, 진보 세력들의 정계 개편이라든가 그리고 여권 분열이 가속화되냐 아니면 또다시 한번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국정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예. 그러나 지금 국회 상황이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국회에서 협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졌다. 네. 특히 이번 승리에서 보수 야당인 한국당이 승리한다면 훨씬 더 한국당의 공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네. 집권 여당의 스탠스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선 교수님, 예. 창원 이제 성산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질 경우를 가정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두 분이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한국당이 이제 승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하고 싶거든요. 황교안 체제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치른 선거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세요? 일단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창원 성산이나 통영 고성 선거를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자상의 후보의 선거라기보다는 한교안 선거로 임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대중정치인으로서는 첫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들을 상대로 한 첫 시험대에 자발적으로 지금 도전해서 올라간 셈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아마 두 곳을 다 이기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성적표, 아주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한교안으로서는 상당히 아주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에 따라서 아마 한교안에 대한 가능성을 아마 좀 더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더 높게 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더불어서 이 지금 한교안 대표에 대한 자기 여론, 자기 대선 주자 이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이 보수 진영에서는 1위를 아주 고수하면서 좀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이 아마 자유한국당은 말 그대로 한교안 당으로 아주 급속도로 재편되면서 당의 장악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나 단 모든 일에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거든요. 소위 뭘까요? 말해서 예. 일종의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 체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한교안 대표 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급속도로 재편될 경우에는 만약에 그 한교안 대표 체제가 독주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친황 세력이 모든 걸 다 장악하는 듯한 모양새가 될 경우에는 그것이 과연 내년 총선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낼지는 상당히 또 지켜봐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네. 나름대로 만약에 그번 보궐선거에서 한교안 대표가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럴수록 한교안 대표가 자신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숙고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은 자신은 필요한 것이 더욱더 필요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단 창원 성산은 후보 단일화해서 후보를 안 냈고요. 그리고 통영 고성은 전통적인 뭐 보수 세력 강세 지역이니까 어느 정도 선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후보를 이렇게 낸 상황에서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 정권을 뭐 판단할 수 있겠냐 이건 지나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민주당이 과거에 야권이었을 때 민심은 천심이라고 상당히 강조를 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를 내지 못했지만 안 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일화해서 졌기 때문에 후보를 못 낸 것이고 예. 여기는 당대표가 가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정의당 후보를 당선시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했고 예. 이런 상황에서 비록 선거에서 졌다 하더라도 집권당다운 당당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다만 이렇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로 또 우리가 발주를 해보면 상당히 선거에 지면 그다음에 질이 멸렬해지고 당이 예를 들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사실 갈라져서 그래서 결국 민주당과 나중에 다시 합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호남을 두고 그리고 수도권을 두고 두 정당이 가다가 마지막에 총선이라든가 대선 때 합치는 그런 어떤 역대 어떤 그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이번도 똑같이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두 석이라는 미니 어떤 그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하게 3패는 아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당이 이것을 이겼다 해서 전부 이긴 게 아니고 이것은 일정 부분 PK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 과거의 지지 세력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권 여당의 실수 이런 것을 해서 일시적으로 집결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시소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향후 민주당과 한국당,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을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는 앞으로 내년 총선이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 네. 그 기간 동안에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네.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우선 뭐 PK 민심은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 뭐 지금 창원 성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이게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경남 내에서 일종의 진보의 섬처럼 나타났던 곳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기게 된다고 한다면 이 의미는 상당히 좀 간단치 않을 것이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 그 지방선거 때 사실 그 경남이 상당 부분이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면서 PK 네. 민심 자체가 완전히 과거의 보수의 텃밭이라는 거와는 달리 정반대의 지금 방향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그 과거 그 보수가 아주 득세하는 과정에서도 이 지금 진보의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지라고 했던 창원 성산마저 자유한국당이 차지할 경우에는 예. 상당히 아마 그 지금 그 PK 민심 자체가 상당히 과거와는 또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급속하게 다시 또 지금 이 보수 쪽으로 회귀한 것이 아닐까라는 진단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창원 성산의 그런 민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수 그러니까 그 뭐 정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지금 현 정권의 그 개혁 정책에 대한 후퇴에 대한 심판론의 성격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예. 사실 그 자체를 의미를 해석하기가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 고성에서 만약에 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면서 압승할 경우에는 기존에 상당히 그 이겨왔던 보수 지역에서는 상당히 보수 유권자들이 과거 회기로 돌아온 것이 과거로 회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년 사실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 못지않게 네. 그 부산 경남의 그 의석을 어느 정도 잡아와야만 일당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한 숙제를 안게 되는 것이지만 예. 어떻게 네.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미리 예방주사를 받는 그러한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모든 지자체 단체장을 또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그 한 10개월 되는 사이에 이렇게 또 변화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지역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치 특히 이제 선거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선거 직전에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선거 직전에 터진 악재가 선거 전체를 그르칠 수가 있는데 예.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구도 싸움이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은 결국은 정치적 이런 뭐 타격을 집권당한테 주기 때문에 네.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큰 상처를 입게 될 뭐 그런 상황이 왔는데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허성무 시장이라든가 거의 지금 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거의 뭐 많이 석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번 선거 때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민심은 상당히 엄중하고 예. 누구든지 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그보다 더 큰 어떤 그 호된 질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집권 여당 민주당 집권 세력은 이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네.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화면인데요. 자유한국당 당사의 황교안 대표 또 나경원 원내대표 개표 결과를 계속 지켜보는 상황인데 표정이 아직은 밝지가 않네요. 박다기보다도 예. 조심스러운 건가요? 조심스러운 것보다도 예. 어떻게 보면은 어깨가 무거운 그런 저는 표정이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두 곳에서 승리를 한다면 예.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만큼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움을 지금 저런 표정에서 저는 뭐 표정 관리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직은 뭐 50%도 네. 개표가 안 됐으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황교안 대표 창원의 원룸까지 마련해서 선거 운동을 펼쳤다고는 하는데, 근데 또 저희 직전에 그 경기장 논란 네. 등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마냥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과거 선거에서도 상당히 그 진보 진영이 상당히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항상 박빙의 승부 끝에 예.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창원 성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놓기 힘들다. 만에 하나 창원 성산이 박빙의 승부차로 만약에 지게 될 경우에는 왜 졌을까? 바로 그 부분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남 FC 축구장 방문 이런 부분들도 해소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것만 측면에서 없었으면 예, 이런 그거 얘기가 없었으면 나오고, 이런 예.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아마 아직은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대0으로 만약에 이긴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한교안 대표에게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는 있지만 예.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자만심으로 빛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표정 관리도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장 원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 선거 직전에 이런 경기장 논란도 터지고 또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뭐 그런 악재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피부에 와닿는 그런 표시면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큰 틀의 어떤 구도적인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논란이라든가 그리고 돈봉투 논란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표시면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크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당이 여기를 다시 탈환하냐, 예. 아니면 한국당이 수성하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결과가 어떤 표면적인 그런 그 구도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뒤틀 만한 그런 변수는 아니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당으로 가볼까요? 거대 야당, 양당 얘기를 해봤으니까 네.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요. 네. 손학규 대표가 이제 계속 창원 성산의 바른미래당이 이재환 네. 전 당 대변인을 출마시켰고 네. 계속 현장에 나가서 뛰고 있는데 네. 같은 당의 이원주 의원은 벽창호다 당대표에 대해서 찌질하다 이런 말까지 네. 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여기서 이렇게 당대표까지 투입되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건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튼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겠다. 예. 아마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도 만약 바른미래당이 후보도 못 내고 선거도 제대로 못 하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러한 식으로 하니까 이 선거 자체에서 아예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손학규 대표가 창원 성산에 가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치 기사의 한 자락이라도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런 네. 부분들은 저는 뭐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이 지금 소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는 한 표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후보를 안 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지금 이현주 의원이 아직 뭐 바른미래당이 안주하기보다는 아마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소위 말해서 보수 대연합 같은 걸 할 때 아마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정가의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한다면 네. 아마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그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이현주 의원이 뭐 10%가 안 놓으면 손학규 탈당하라. 대표가 뭐 아니, 사퇴해라. 예, 예. 사퇴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전국 정당 지지율이 5%에서 6% 예, 예. 정도 나오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정당 지지율이 아마 하나의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거보다 약간 처진다고 해서라도 예. 당대표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좀 가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바른미래당과 이제 민주평화당은 차원이 다릅니다. 네. 민주평화당은 지역이라는 호남이라는 지역이라는 특수한 어떤 그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전국적인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 애매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그리고 물론 뭐 정의당, 뭐 진보정치 1번지지만 예. 이렇게 강대강으로 맞붙은 이런 구도에서 바른미래당에 설 곳이 빈 공간이 없었다. 이런 게 상당히 아쉬운 것이고 예. 자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선거 끝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정계 개편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그러면 양당제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과 그리고 민주당 집권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호남은 지난 그 2004년 총선 이후에 꼬마 민주당부터 해서 민주당이 나중에는 커져서 지방선거를 석권하는 그런 지역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민평당은 경우가 다르다. 다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이 끼인 그런 어떤 정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원심력이 어디로 쏠릴지 예. 그러면 한국당으로 흡수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이 그대로 가서 버틸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손학규 대표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올 거고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기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52%를 넘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48%, 여영국 후보가 42%.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여영국 후보가 뒤에서 이게 쫓는 그런 아직까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단일화를 해서 여영국 후보가 나왔고 우리 정의당 입장에서는 노회찬 정신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과 그 교섭단체를 합치면 교섭단체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번 그 한 자리일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정의당은 진짜 한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노회찬 대표가 그 극단적인 선택 때문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실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정의당이 그러니까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 회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일종의 정치적 발언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영국 후보가 반드시 당선이 돼야만 일종의 국회 내에서의 발언권을 얻고 예. 자신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상당히 힘을 붙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영국 후보의 당선 여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 차원적인 그러한 그 사활이 걸린 그러한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 예영국 후보가 지금 일단은 지금 뒤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마 정의당 입장에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대목적인 하나는 예. 물론 그 민주당 후보와 진보 단일화는 했다고 하지만 네. 민중당 후보 민중당이. 송석형 후보하고 단일화를 못한 점,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프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 결과 이번에 이제 6명의 후보가 나왔고 민중당 후보와는 또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저는 뭐 분석을 그렇게 하시는 봅니다. 거죠. 예. 지금 네. 보니까요, 진짜 그 개표 결과를 보니까요, 민중당의 손석형 후보의 표를 예. 여영국 후보에게 합치면 지금 강기훈 후보 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네요. 예. 네, 혹시 뭐 이와 관련해서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세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문재인 정권이 섰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돼서 벌써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진보 정당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어떤 그 열렬하고 그리고 국민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그늘에서 숨어 있지 않았나 이런 예. 이제 아픈 곳을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민중당 손석형 후보도 단일화에 저는 참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보 정치 일본지라고 누구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진보 정치의 일본지라는 그런 상징성이 저는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정당의 어떤 후보를 떠나서 그렇게 봤을 때 왜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여기에서 제외했을까? 그러면 정의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노선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인가? 예. 그러면 정의당과 민주당의 노선 차이도 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 될 것이고 예. 이때 당시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명분을 만든다면 어차피 단일화하면 두 당이 하든 세 당이 하든 진보 정당 계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뼈아픈 그런 부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되는 새롭게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되는 의원들은 약 임기가 1년 정도 그렇죠.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1년 후에 다시 또 총선이 총선을 또 해야 치러지는데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번 결과를 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까요? 아니면 그건 너무 과한 판단일까요? 저는 뭐 앞서 뭐 우리 앵커께서 사실 뭐 이번 그 이 두 석의 초미니 선거가 상당히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크다고 보지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일종의 각 당이 지금 현재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아마 또 다른 또 결과를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가 그대로 내년 선거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기보다는 이 선거가 주는 의미를 각 당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걸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볼 것인가. 예. 그 받드는 모습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내년 총선 결과가 작용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리트머스 시험지지 이것이 바로
곧 내년 총선 결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기는 섣부르다는 것이죠. 예. 그 문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이 보궐선거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각 정당들이 한 번쯤은 유권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우리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예. 거울과 같은 하나의 뭡니까 장치다. 거기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그게 또 적극적으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면 그건 또 다른 하나의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아마 보궐선거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 의미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당을 국민들이 쳐다보고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은 야당 같은 경우는 대한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번 선거를 승리했다고 해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오만함을 보여준다면 황교안 대표가 이걸 찍고 내년 총선 두고 대선으로 바로 직행할 수가 있는 아주 유리한 지금 고지를 점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오만하면 바로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것이 정말 두석인데도 20석으로 착각을 한다면 한국당이 다음 선거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점점 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 집권여당입니다. 예. 앞으로 국정의 성과를 내기보다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실수도 많이 나오고 이런 차원에서 훨씬 더 내년 총선은 민주당한테 어려운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가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집권당이 돼야만이 내년 총선 때 만약에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레임덕이 급속도로 올 가능성이 크고 예.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국회의원 두 자리에 대해서 여야가 2대 0이냐 1대 1이냐 0대 2냐 앞으로 조금 있으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산 카톨릭대 차재원 초빙 교수, 건국대 장성호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